당신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서 안전한가요?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분노하게 만들 충격적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서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매일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혹시 다치진 않았는지, 그저 남들 다 하는 일이라며 걱정을 꾹 삼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어느 부대에선 병사들이 매일 밥 맞고 있습니다. 말하면 보복당하고 참지 않으면 더 얻어맞는 악몽 같은 현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직적 은폐.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군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30년 군 생활을 한 투스타 사단장. 그조차도 막지 못한 자신의 아들이 겪은 참혹한 진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지금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가 군대 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투스타 계급장을 단 사단장. 그녀조차 막을 수 없었던 아들의 비극. 매일 밤 구타당하고 입 다물고 참으라 협박받는 아들. 우리가 외면했던 대한민국 군대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잔혹한 시스템. 30년 군 생활, 모든 것을 건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투스타 계급장이 이길까요? 아니면 모성에서 끓어오른 어머니의 분노가 이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관을 바꿀 충격적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강미래의 작은 부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며 가스레 인지 위에서 지글지글 볶아지는 멸치볶음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투스타 계급장이 반듯하게 걸려 있고 그 옆에는 꽃무늬 앞치마가 나란히 매달려 있어서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미래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며 하나하나 정갈하게 담아지는 반찬들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는데 멸치볶음과 계란말이, 김치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것들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휴대폰이 울리자 태민에게서 온 전화라는 것을 확인한 강미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면회 갈게. 많이 아프니?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뭔가 다른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감기예요. 오지 마세요. 부대가 지금 복잡해서요.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강미래의 직감이 날카롭게 서슬퍼지며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뭔 뜻이야? 감기 환자 엄마가 면회 오는 게 뭐가 복잡해? 그냥 지금은 안 되세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뚝 끊어지자 강미래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는데 무언가 이상했고 평소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이상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사단장의 것으로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강미래는 잠시 망설였는데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본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겠어? 강미래는 평상복 차림 그대로 집을 나서며 이른 새벽 거리의 한산함과 뺨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에 강미래는 계속해서 태민의 목소리를 떠올렸는데 분명히 평소와 달랐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정말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며 어머니로서의 걱정과 함께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가 아침 햇살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다가와서 강미래는 잠시 차를 세우고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단장이라는 걸 절대 알리면 안 돼.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가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차에서 내려 도시락을 들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예리한 눈빛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 선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가 보여서 강미래는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감기 몸살로 아프다고 해서 도시락 좀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요. 경계 근무병은 규정대로 대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요. 잠깐만이라도 들여보내 주실 수 없을까요? 규정상 안 됩니다. 정해진 면회 시간에 오세요. 그때 부대 안에서 소령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더니 경계근무병에게 뭔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면회 시간이 아닌데 면회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임재현 소령은 강미래를 정중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도시락이라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과 부대, 계급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태민 2등병입니다. 임재현 소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는데 뭔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나태민 2등병 말씀이시군요. 지금 감기 몸살로 격리 중이라서요. 강미래는 그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단순히 감기 환자 어머니에게 보이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격리요? 감기 정도로 격리를 하나요? 요즘 감염병 관리가 엄격해서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격리 중이라 외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미래의 의심은 더욱 커졌는데 감기 환자에게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조차 못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재현 소령은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며 뭔가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강미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아들에게 어머니가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미래는 돌아서서 부대를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차에 앉아서 다시 한번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몇 번을 더 걸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며 어머니로서의 걱정과 함께 사단장으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제복을 입고 가야겠어. 그때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강미래는 그렇게 결심하며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들을 떠올리고 있었고 30년 군 생활을 통해 경험한 여러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강미래는 잠시도 편할 수 없었는데 태민의 목소리와 임재연 소령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미래는 제복을 꺼내어 다림질을 하며 내일을 준비했는데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고 그녀의 눈빛도 그만큼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사단장 강미래로 가겠어. 그때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강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제복을 차려입었는데 거울 앞에서 투스타 계급장을 단정히 정리하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30년 군 생활의 권위와 책임감이 온몸에서 풍겨 나오는 사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미래 사단장으로 간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제복을 입고 나니 어제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 강미래는 어제 임재연 소령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계속 떠올렸는데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태민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그 반응은 단순한 감기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은 반드시 알아내겠어.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는데 경계근무병이 투스타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대의 내부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경계근무병이 급히 내부로 연락하자 부대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여러 간부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영접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 준장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는데 강미래를 보자마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20년 전의 기억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미래 사단장님, 뜻밖의 방문이시네요. 정연석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공식적인 업무 방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겉으로는 정중한 굴레를 지키고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20년 전부터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무슨 업무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대 내 병사 관리 실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특히 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요. 정연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는데 강미래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환자 관리 현황이라고 하시면 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감기 환자 면회조차 막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연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주변 간부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 건에 대해서는 감염 관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감염 관리요? 어떤 감염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미래는 정연석의 대답에서 확실한 거짓말의 냄새를 맡았는데 3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해당 병사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지금 격리 중이라서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사단장으로서 공식 업무차 방문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석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절차상 미리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절차요? 상급 부대 사단장이 예하 부대 시찰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강미래의 목소리에 점점 차가운 기운이 실리기 시작했고 주변 간부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석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며 강미래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는데 평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와 간부들의 불안한 표정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있었어. 정연석이 이렇게까지 감추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때 임재현 소령이 멀리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제 민간인으로 와서 면회를 요청했던 그 여성이 바로 강미래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태민이 어머니셨다고? 그럼 내가 어제... 임재현은 자신이 어제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동시에 태민에게 일어난 일의 심각성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연석은 강미래를 부대 내 회의실로 안내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됐습니다. 바로 해당 병사에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혹시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이 질문에 강미래는 잠시 멈칫했는데 정연석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평소 병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지휘관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정연석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미래가 모든 걸 알고 온 건 아닐까? 20년 전처럼 또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건 아닐까? 회의실에 도착하자 정연석은 다시 한번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사단장님, 정확한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먼저 병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만나시면 정연석 준장, 강미래가 정연석의 이름을 부르자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 전부터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실랑이를 벌이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지금 즉시 나태민 이등병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연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강미래의 마음은 복잡했는데 곧 태민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와 함께 혹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태민이, 엄마가 이제 진실을 알아내겠어. 병실을 향해 걸어가던 강미래는 정연석의 계속되는 지연 작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복도 한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추며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정연석 준장, 지금 저를 계속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절차요? 20년 전에도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했었죠. 이 말에 정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는데 강미래가 과거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주변 간부들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과거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나태민 이등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연석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임재현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잠시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미래는 임재현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고 정연석을 한 번 더 노려본 후 임재현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단장님, 어제 민간인으로 오셨던 분이 사단장님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임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나태민 이등병이
최동욱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미래의 세상이 순간 정지하는 것 같았고 30년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냉정함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강미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폭발하려는 순간을 간신히 억누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언제부터? 왜?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동욱 상사가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태민이가 말렸다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민이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다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승원 일병도 함께 말렸다가 같이 맞게 되었습니다. 강미래는 아들이 다른 동료들을 보호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보고가 안 올라왔죠? 정연석 준장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면서 은폐하려 했습니다. 은폐요? 투서가 올라간 것을 알고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미래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는데 정연석이 20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은폐하려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연석이 또 20년 전에도 그런 식이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건가? 20년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태민이 상태는 어떤가요? 외상은 많이 나아졌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계속 숨기려 했습니다. 강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상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대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이 직접 나서면 어떻다는 겁니까? 정연석 준장이 이미 내부적으로 징계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내 아들이 맞았는데 임재현은 강미래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죠? 죄송합니다.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강미래는 임재현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는데 20년 전 자신도 정연석의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맞서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당연히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정연석에게도 책임을 묻겠어요. 하지만 정연석 준장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정면 승부를 해야죠. 강미래의 목소리에는 20년 전부터 쌓인 모든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고 임재현은 그녀의 단호한 의지를 느끼며 자신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언해 주세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증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다시 본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미래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로 합쳐지며 강력한 의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민이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지켜야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관에 도착하자 정연석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미래의 변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정연석 준장,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말씀이신지, 최동욱 상사의 구타 사건, 그리고 당신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입니다. 정연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는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 그 일은 이미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요? 20년 전에도 당신은 똑같은 말을 했었죠. 20년 전 일과 지금 일은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주변 간부들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임재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느끼며 강밀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즉시 최동욱 상사를 불러오세요.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소집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급하다고요? 한 달 동안 내 아들이 맞아왔는데 성급하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정연석은 강미래가 태민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사단장님이 태민이 어머니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머니이자 사단장으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강미래의 선언에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갈등이 마침내 정면 충돌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래는 더 이상 개별적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을 향해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최동욱 상사를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간부들을 회의실로 집합시키세요. 정연석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강미래의 강압적인 분위기 앞에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란요? 구타가 은폐되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더한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구타 사건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절차에 맞는 일이었나요? 정연석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간부들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20분 후 회의실에는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동욱 상사의 얼굴은 유난히 굳어 있었고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회의실 정면에 서서 참석한 모든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군 생활의 권위와 함께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구타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최동욱 상사에게 묻겠습니다. 나태민 이등병을 구타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동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강미래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반항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교육적 지도였습니다. 교육적 지도요?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이 교육적 지도라는 말입니까? 군대에서는 때로는 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최동욱의 당당한 대답에 강미래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사단장님께서는 현장을 모르십니다. 요즘 병사들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아요. 이 말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경직되었는데 최동욱이 사단장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장을 모른다고요? 제가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훌륭한 부하들을 양성해왔습니다. 그건 사단장님 방식이고 저는 제 방식이 있습니다. 정연석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최동욱 상사, 사단장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준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군기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에요. 군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말씀이군요. 폭력이라니요. 그냥 혼을 좀 낸 것뿐입니다. 강미래는 최동욱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를 높여 질책했습니다. 혼을 냈다고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때리고 괴롭힌 것이 혼을 낸 것입니까? 그 정도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미래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고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죽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때린 병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의 병사일 뿐입니다. 하나의 병사가 아닙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 선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강미래가 태민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군요. 최동욱의 이 말에 강미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난리를 친다고요? 당신이 내 아들을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사적 감정으로 공적 업무에 개입하시는 건가요? 정연석이 급히 최동욱을 말렸습니다. 최동욱 상사, 그만. 하지만 최동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단장이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에 회의실 안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동욱 상사, 지금 나에게 도전하는 건가요? 도전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면 안 되죠. 강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최동욱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요? 부하 병사를 보호하는 것이 지휘관의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하지만 그 병사가 사단장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든 남의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구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때 임재현 소령이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최동욱 상사의 구타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정연석이 당황하며 임재현을 말렸습니다. 임재현 소령,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신중하게 행동하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신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임재현 소령, 당신까지 배신하는 건가요?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미래는 임재현의 용기 있는 발언에 힘을 얻었고 더욱 강하게 최동욱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증인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증인이라 임재현 소령이 저를 싫어하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연석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개입해 보려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연석 준장님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은폐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해결이요? 20년 전에도 당신은 똑같은 말을 했었죠. 20년 전 일을 지금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잖아요. 두 사람의 대립이 절정에 달하자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악연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구타 사건부터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어요. 사단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최동욱이 마지막으로 반항했습니다. 결국 모전자전이군요. 아들이 약해서 맞았는데 어미가 나서서 복수하는 거네요. 이 말에 강미래의 모든 이성이 날아갔고 최동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했나요?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회의실 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강미래의 분노와 정의감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래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증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즉시 나태민 2등병과 오승원 1병을 이 자리로 데려오세요. 정연석이 급히 말렸습니다. 사단장님, 피해자들을 이런 자리에 부르시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2차 피해요?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 더 큰 피해 아닙니까? 피해자라니요. 그냥 훈육을 받은 것뿐인데 무슨 피해자입니까? 최동욱의 이 말에 강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훈육이라고 했나요? 그럼 그 훈육이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죠. 15분 후 태민과 승원이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어머니가 사단장 제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자리까지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태민아. 강미래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태민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걱정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냐고? 내 아들이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마세요. 태민의 이 말에 강미래의 마음이 더욱 아팠는데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여전히 참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강미래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멍 자국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태민아, 엄마에게 정확히 말해줘. 언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아. 이때 승원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래는 승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승원이 내가 말해봐.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최동욱 상사가 다른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을 태민이가 말렸다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괴롭혔는데? 새벽에 깨워서 얼차려를 주고 밥을 굶기고 이유 없이 때리고 강미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최동욱을 노려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민이가 말렸다는 거지? 네, 태민이가 후배들에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승원아, 그만해. 안 돼, 태민아. 이제는 말해야 해. 사단장님이 내 어머니라는 걸 이제 안 이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강미래는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민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되게 혼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어떻게 심해졌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벽에 머리를 박게 하고 강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분노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니? 어제까지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못 받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강미래는 어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정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승원이 너는 어떻게 연루된 거야? 태민이가 혼자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말렸다가 저도 같이 맞게 되었어요. 서로 보호하려고 했던 거구나.
강미래는 두 병사가 서로를 보호하려다가 함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어?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았고, 그리고 태민이가 사단장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 말을 들은 강미래는 아들과 승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최동욱이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훈육의 범위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태민이 최동욱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강미래는 아들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약한 놈들이 강해지려면 그 정도는 견뎌야죠. 약하다고? 내 아들이 약하다고 했나? 사실이잖아요. 맞고도 신고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 말에 태민이 벌떡 일어나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른 후배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맞아요. 태민이는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강미래는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 나이에 동료들을 보호하려다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는 약하지 않아. 오히려 누구보다 용감해. 강미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이제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어머니, 태민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래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엄마가 있잖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임재현은 자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동욱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결국 군기회의의 결과 아닙니까? 이 말에 강미래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고 아들을 놓고 최동욱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군기회의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이 군기를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 거죠. 교육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폭력이었어요. 명백한 폭력이었다고요. 강미래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상사, 당신은 지금 당장 구속되어야 합니다. 최동욱이 끝까지 반항하며 대들었습니다. 구속이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구속을 해요? 사람을 때리고 괴롭힌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군대에서는 그 정도는 흔한 일이에요. 사단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강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최동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흔한 일이라고요? 그럼 당신도 그런 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자랐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군요. 강미래의 이 말에 최동욱의 얼굴이 붉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꼴이라니요. 사단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정연석이 급히 개입하려 했습니다. 최동욱 상사, 그만하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최동욱은 정연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미래에게 대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은 현실을 모르세요. 요즘 병사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아세요? 버릇없다고 해서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듣나요? 말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라 사단장님은 이상론만 말씀하시네요. 이때 태민이 용기를 내어 일어서며 최동욱에게 말했습니다. 장사님, 저희는 말로 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최동욱이 태민에게 소리를 지르자 강미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대우라 군대가 호텔인 줄 아세요? 승원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사람, 군인이 되려면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해. 이 말에 임재현 소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일어섰습니다. 최동욱 상사,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임재현 소령까지 다들 미쳤군요. 미친 것은 당신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당신이 미친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근육이었다니까요. 강미래가 최동욱을 향해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육과 폭력의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사 계급을 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군기를 바로잡으려 한 게 잘못인가요? 군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럼 사단장님은 어떻게 교육시키실 건데요? 존중과 신뢰로 교육시킬 겁니다. 존중과 신뢰라 그런 걸로 군대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돌아갑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3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정연석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리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진실이 더 많이 밝혀진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또 덮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석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부대 타격보다 병사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죠. 임재현이 강미래를 지지하며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정연석이 임재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임재현 소령, 당신은 어느 편인가?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이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모두 틀렸다는 말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최동욱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이상론만 늘어놓고 있네요. 현실을 봐요. 현실을. 강미래가 최동욱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요?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신은 지금 군사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군사재판이라고요? 고작 이 일로? 고작이라고 했나요? 한 달 동안 계속된 구타가 고작인가요?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정연석이 마지막으로 강미래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연석 준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은폐 시도의 책임을 말입니다. 은폐가 아니라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조용히 처리라는 것이 바로 은폐 아닙니까? 회의실 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강미래의 정의감과 모성애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동욱 상사는 즉시 구속하고 정연석 준장님은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최동욱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결국 연고주의네요. 아들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연고주의라고요? 좋습니다. 연고주의든 뭐든 내 아들을 때린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강미래의 이 선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대립이 종료되었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강미래는 아들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부패한 권력의 축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후 3일이 지났고 강미래는 부대 내 작은 상담실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최동욱이었는데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후회와 참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동욱 상사, 앉으세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최동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동안의 강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뭡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태민이와 승원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미래는 최동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끝까지 버텼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고 제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민이와 승원이가 더 고생했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동욱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고 강미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군사재판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일을 방지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면서 살고 싶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미래는 최동욱의 각오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는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드리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태민이와 승원이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욱이 나간 후 정연석이 들어왔는데 그 역시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풀이 죽어 있었고 강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석 준장님,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미래야 정말 미안하다. 정연석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강미래를 이름으로 부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말했었죠. 20년 전 일도 정말 미안했고 이번 일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강미래는 정연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20년 동안 쌓인 원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했나요? 습관이었던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덮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안다.
그리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정연석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고, 강미래는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역하고 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려고 한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면서 살고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내 양심이 편할 것 같다. 강미래는 정연석의 각오를 들으며 마침내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연석 준장님, 저도 이제 과거 일은 잊겠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래야. 정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강미래도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연석이 나간 후 임재현이 들어왔는데 그는 밝은 표정으로 강미래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하다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증언할 수 있었어요. 강미래는 임재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임재현 소령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겠어요. 마지막으로 태민과 승원이 함께 들어왔는데 두 사람 모두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고 특히 태민은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민이, 승원이, 이제 많이 나아졌지? 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강미래는 두 병사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른 후배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네, 저희가 후배들을 잘 챙기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미래는 아들과 승원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군 생활해.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사단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 강미래는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구타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녁 무렵 강미래는 부대 내 작은 교회당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는데 승원의 어머니가 강미래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우리 승원이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늦게 알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단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강미래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강미래는 이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강미래는 집에서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는데 어머니로서의 분노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우리 태민이도 다른 아이들도 안전할 수 있겠어. 분노는 용서로, 상처는 연대로, 절망은 희망으로 승화되는 치유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국방부 대강당에는 전국의 군 간부들과 관련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군 인권 혁신 및 부대 문화 개선 콘퍼런스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투스타 사단장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단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1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녀는 국방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우리 태민이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다니. 무대 아래 객석에서는 임재현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지난 1년 동안 부대 문화 개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승진했고 오늘 강미래의 발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에는 소위 계급장을 단 태민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 장교가 되어 있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가 강미래를 소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강미래는 침착하게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혁신위원장 강미래 소장입니다. 강미래의 인사에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며 태민과 임재연을 찾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부대를 찾아갔던 이야기 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강미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상복을 입고 부대 정문에서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다음 날 제복을 입고 다시 찾아갔을 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미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민을 바라보았는데 아들의 눈빛에서 그날의 기억과 함께 지금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이 한 달 동안 구타를 당했고 그 이유는 다른 후배들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단장이 아닌 어머니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계급장보다 강하다는 것을. 강미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고 과거의 기억들이 몽타주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최동욱의 반항적인 태도, 정연석과의 치열한 대립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명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객석의 임재연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왔습니다. 구타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고 인권교육을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강미래는 연설 중간중간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는데 태민의 상처받은 모습, 승원의 두려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이 생생하게 기억났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관습과 맞서야 했고 때로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강미래는 잠시 정연석을 떠올렸는데 그는 지금 전역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었고 가끔씩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배를 지키려는 선배의 사랑, 부하를 보호하려는 지휘관의 사랑, 그리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민이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미래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때 함께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증언해준 임재연 대령님. 임재연이 일어서서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준 나태민 소위와 오승원 하사님. 태민과 승원이 나란히 일어서서 인사했고 객석에서는 더욱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퍼져갑니다. 한 어머니의 분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강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감동적으로 변해갔고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강미래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진정한 리더십은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군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강미래는 감동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강미래는 태민, 승원, 임재영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소장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임재연 대령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태민이야말로 자랑스러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후임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절대 예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승원이가 있어서 든든해.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미래는 1년 전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분노와 절망이 지금의 희망과 보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강미래는 태민과 함께 부엌에서 멸치볶음을 만들었는데, 1년 전 도시락을 싸며 느꼈던 불안감과는 달리 이제는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1년 전 일을 생각해 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참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태민이도 충분히 용감했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해결된 게 아니라 시작된 거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두 사람은 함께 멸치볶음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태민이, 엄마도 사랑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변화의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강미래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전국의 부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욱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었고, 정연석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강미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의 아들들을 더욱 든든하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따뜻한 변화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